저희가 이제 대부분 택배를 지금 뭐 사용하지 않은 분들은 안 계실 거예요. 제가 어저께 잠깐 네이버한테 물어봤더니 저희가 연간 저희들과 1년 동안 한 사람이 택배를 이용하는 횟수가 49회 정도가 된대요. 근데 그거는 이제 모든 전 그 인구를 대비했을 때 그런 거고, 경제 활동을 하는 실질적으로 택배를 주고받는 사람들은 이제 약 90회 이상 정도를 평균적으로 사용을 한다고 해요. 그렇게 보면은 저희 뭐 거의 한 달에 서너 건씩은 다들 사용하고 계실 테고, 저 같은 경우는 거의 매일 택배를 받아보고 있는 이제 그런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 택배는 저희 실생활하고 굉장히 많이 이제 가까워졌고, 쇼핑몰이든 인터넷 뭐 이런 데서 많이 주문을 하고 이제 이런 생활이 됐죠. 이제 제가 예전에 이제 뭐 사고 처리를 이렇게 하면서 고객들하고 통화를 해보고 뭐 법원 소송도 진행을 해보고 뭐 소비자원이나 이런 데 가서 불려와서도 홍도 나보고 이제 많이 해봤는데, 고객들이 가장 큰 오해를 하는 게 뭐냐면,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 내 택배를 제가 이렇게 하나를 보내면 이게 그대로 나한테 이렇게 오는 줄 알았는데, 그게 이 택배 기사님이 가져가셔서 저 택배 기사님한테 건네서 그냥 그대로 저한테 안전하게 오는 줄 알아요. 근데 오늘 제가 택배를 보내서 내일 택배를 받기까지 그 시간 동안에 진짜 그 택배 하시는 분들은 전쟁이에요, 전쟁. 이 물건을 내가 오늘 물건을 보내서 홍택이한테 내일 대흥동에 간다고 대전 간다 하더라도 대전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물류센터가 있어요. 택배 회사마다. 그러니까 우리 대전에는 그 대한통운 있죠. 대한통운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대원통운 제가 이용했어요. 그럼 오늘 제가 노원동에서 노원동 집한 그 택배 소장이 택배 기사가 가지고 가서 자기 지점에서 그걸 물건을 큰 차에 실어서 센터에 들어가서 그 센터에서 분류를 해서 다시 큰 차로 타고 저쪽 동네로 가서 저쪽에 또 작은 차를 타고 홍택이한테 가요. 그러면 그 과정이 최소 차를 4번을 내 물건이 이동을 해요. 최소요, 이거는. 근데 이제 큰 택배 가서 대한통운 같은 경우는 물류센터가 한 서너 개 될 거예요, 전국적으로. 그러면은 부산을 보낸다 그러면은 5번, 6번 그게 막 늘어나요. 그럼 내 물건이 내렸다 그러면 안전하게 내한테 온다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인데, 뭐 그동안 택배 사고 많이 없으셨죠? 네, 그래서 그 가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그리고 최소한 그 사람 손을 거치는 게 최소한 10번을 거쳐서 와요. 각자. 이쪽에서 집하는 사람, 물건 상차하는 사람, 내리는 사람, 또 분류하는 사람, 또 상차하는 사람, 내리는 사람, 이런 과정을 거쳐서 배송하는 기사님까지 통화하면은 최소 10번 정도의 그 각자의 사람들의 손을 거쳐서 와요. 그 과정 중에 사고 나는 그 포인트가 굉장히 많아요. 혹시 택배 사고 났었던 경험 있으신 분 계세요? 꽤 있으시네요. 다영아는 뭐 있었어요? 가스가 깨져서 왔어요. 박살이 나서. 좋아요. 네. 따로 싶은지. 저기 저희 광주로 가야 되는데 부산 가야 올려달라고 한 적 있어요. 영수가 오늘 어떤 게? 분실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제 프라이팬에 찌그러져 자, 그 택배에서 가장 깔끔한 거는 분실 사고예요. 분실 사고는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배상받으면 되고 다시 물건을 받으면 그만인데, 저런 뭐 바카스 변이 깨졌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저런 연수하고 같은 경우는 오분류라고 하거든요. 분류가 잘못돼서 이제 대전으로 와야 되는데 부산으로 갔다거나 아니면 뭐 찌그러져 왔다거나 이런 경우는요. 이 택배 보상이라는 게 되게 어떻게 보면은 그 내가 소비자 입장에서는 되게 불합리하다고 볼 수 있는데, 또 택배에서 운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분들이 또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해요. 분실할 경우에는 기본 그냥 50만 원까지는 보상 처리가 가능해요. 50만 원까지는 보상 처리 가능한데 50만 원이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할증이 있냐 없냐 막 이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뭐 보상 처리가 뭐 많이 되고 안 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택배 50만 원 이상이 넘어가면 택배 운임에 할증이 있어야지 그 이상 보상 처리가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성텔레콤에서 휴대폰으로 한 대를 보냈는데 분실이 됐어요. 그런 경우 있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그럼 요즘에 휴대폰은 무조건 100만 원대잖아요. 100만 원대인데 분실했으면 그냥 택배회사 50만 원 물어주고 끝나요. 근데 할증을 안 받으려고 휴대폰이라고 안 적고 그냥 일반 물품이라고 적죠. 그렇죠. 네. 저러다가 이제 잊어버리면 50만 원까지밖에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그 제가 사고 처리할 때 각 회사마다 사고 규정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그 택배 표준 약관이라는 기준에 의거해서 이제 그걸 만들어서 이제 그 보상 처리를 하는데, 그 할증을
만약에 붙이고 안 붙이고를 떠나서 배송치를 100% 다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어떤 회사는 이렇게 그 규정을 만들어요. 이거 좀 딱딱한 얘기네요. 이것도 그 예를 들어서 집한 기사님이 그 할증을 붙여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 물건을 확인하고 이건 50만 원 이상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할증을 받아서 집하해야 되는 그 의무가 있어요. 집하는 소장님은. 집하는 기사는. 근데 그거를 예를 들어서 배송 기사가 잊어버렸어요. 그러면 배송 기사는 그 잊어버렸다면 배송 기사는 50만 원만 자기가 물어주면 돼요. 근데 이 양반은 자기가 집하한 죄로 그 나머지 그러면 자기가 물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택배 규정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 회사들 몇 군데 있어요. 그런 경우에 이 양반은 되게 억울하겠죠? 이 사람 본인이 만약에 의도적으로 그걸 자기가 가치했다 그러면 땡 잡은 거죠. 근데 그런 경우가 종종 있고, 근데 아마 휴대폰은 아무나 막 사용하지 못하죠. 그 코드가 있어서. 그런 경우가 있고, 그리고 택배는 300만 원 이상은 원래 집합 금지 품목이에요. 300만 원 이상 보상 처리가 안 돼. 할증이 붙었다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고가는 그냥 들고 가세요. 들고 가시고, 아까 자영아우처럼 바카스 병이 깨져서 왔다고, 자영아우 혹시 보상 처리 받았어요? 근데 그거를 카카오톡 선물 받은 거야. 배송비 썼더니 온 거였거든요. 근데 바카스면 당연히 깨졌지 않았을까. 저는 그 택배 기사의 책임도 아니어서 그냥 말았어요. 저런 경우는 그 유리 제품은 원래 집합 금지 품목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보상 처리를 요구했다 하면 그 물건을 그 집하한 사람, 가져간 소장님이 그 집하한 기사가 다 물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집하할 때 그 파손 면책이라는 그 면책을 받고 깨져도 나는 이 물건의 책임을 뭐 안 묻겠다라는 조건에 하에서 집하는 경우가 집하해요. 우리가 택배를 보낸 게 아니라 받는 입장이었잖아요. 네. 받는 사람이 깨진 걸 받았어. 네.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 택배를 원래 사고 접수를 하게 된 원칙은 집한 쪽에서 접수를 하게 돼 있어요. 원칙. 근데 이제 요즘에는 소비자들 불편한 게 많아서 이제 뭐 배송 한쪽에서 접수를 하게 돼 있긴 한데 이제 사고 그 내용에 따라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보낸 쪽에서 그러니까 받는 사람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자영하고 같은 경우 선물 받아서 그런 거지만 쇼핑몰 쪽에서 받았다. 쇼핑몰에서 내가 주문해서 받은 건데 사고가 났다. 이런 경우에는 저는 택배사하고 상대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쇼핑몰 쪽에다 나 이거 파손돼서 이제 책임자라고 그쪽에서 책임지는 거고 그 이제 사고 배상 문제는 그 쇼핑몰하고 그 택배회사하고 이제 그 해결할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같이 선물 받은 경우는 좀 애매하긴 해요. 그럴 경우에 내가 이제 그 접수를 보낸 쪽에다가 그 카카오톡 쪽에다가 얘기하면 아마 그쪽에서 재발송하고 그 택배회사하고 아마 그것도 할 거예요. 근데 개인 간에 보낼 때 그러니까 그 B2C에서 회사하고 고객 간에 할 때는 이제 회사가 무조건 책임을 지우면 나는 택배회사 상대할 이유가 없는데 고객과 고객 간에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는 우리 엄마가 막 자식들을 주려고 막 바리바리 안에다 막 꿀병 넣고 막 김치 넣고 이렇게 해서 파손했을 경우에 가장 보상받기가 좀 어려운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잘 보내서 하고 되도록 유리병 깨지는 거는 같이 안 넣어서 보내주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이제 안 보낼게. 네. 그러니까 저희는 그러니까 엄마가 뭐 시골에서 보내다가 엄마 택배 보내지 말고 버스 보내세요 이런 경우가 저희 오히려 더 많았던 그런 게 있어서요. 제가 오늘 이거 하려고 정리 좀 해왔는데 몇 분 지났어요? 네, 하셔도 돼요. 해도 돼요? 택배를 보내시면서 사고가 났을 때 발생 대처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파손이든 훼손이든 유실이 돼서 나한테 물건이 왔을 경우에는 무조건 14일 이내에 접수를 해야지 이게 접수가 받아요. 14일 넘어가면 택배회사는 접수가 안 받고 안 물어줘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그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무조건 얘기를 하시고 분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모르잖아요. 물건 저쪽에서 보냈지 안 보냈는지 모를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 시간적 여유가 있는데 그 파손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14일 이내에 꼭 접수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중간에 말씀드렸지만 내가 쇼핑몰이나 이런 데서 주문을 해서 받아서 파손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직접 택배사하고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그쪽 회사에다 전화해서 그쪽에서 해결하도록 하고 나는 무조건 재발송 받고 이제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시는 게 가장 해결하는 게 빨라요. 택배회사 상대해봐야 전화 통화하기 힘들고요. 보상받는데 시간 겁나게 오래 걸리고요. 거기도 어차피 처리 단계가 있고 결제 과정이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쪽 회사에다 나는 무조건 얘기해서 재발송 받고 끝내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게 가장 빠릅니다. 그리고 택배는 그 의무 배송 기간이 3일이에요. 3일 안에 배송만 되면 그 물건이 사실 상했든 안 상했든 택배회사는 사실 책임질 이유는 없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택배 서비스 차원에서 생물 같은 뭐 아이스박스라든가 냉동식품도 택배를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그런 경우에 요즘엔 택배에서 뭐 3일이 안 됐어도 보상 처리해주는 경우가 있고, 꼭 예를 들어서 아까 연수가구처럼 물건이 그 생물인데 내가 오늘 받아야 된다거나 아니면 내일 되면 떡이 딱딱해진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그냥 바로 퀵 요청하면 그쪽 오블류한 쪽에서 그 책임지는 소재가 또 있어요. 그거를 보내주거든요. 퀵 요청하면 난 급하다, 오늘 꼭 받아야 된다 그러면은 퀵을 사용해서 보내줘요. 그럴 경우 꼭 굳이 냉동 안 시켜도 연수가구 같은 경우에는 내 고객도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 고객한테 보내주기 위해서는 퀵 요청하면 그쪽에서 그 퀵 비용 부담하고 해주기 때문에 그런 걸 요청하셔도 됩니다. 저 아주 착한 고객이에요. 냉동시켜달라고 하면. 물론 택배회사에서 전화가 가요. 이렇게 저렇게 해서 지금 물건이 잘못 도착해 있는데 냉동해도 될까요? 냉장 보관해서 내일 보내드려도 될까요? 전화가 오면 그렇게 해도 되는 경우에는 그렇게 해주면 좋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나 꼭 받아야 됩니다. 그럼 퀵으로 해서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일단 제가 했건 내가 할 수 있는 택배 사고 예방. 이제 우리가 개인 대 개인으로 보낼 때는 물론 뭐 포장 같은 건 굉장히 잘해야 되겠고요. 꼼꼼하게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중고 제품 같은 경우에는 내가 택배를 보낼 때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일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택배회사에서는 원래 중고 제품 집합 금지를 하고 있는데 뭐 어쩔 수 없이 받는 그런 경우가 많고, 이제 그것도 아까 병 제품처럼 파손 면책을 받고 이제 받는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 이게 받고 있기 때문에 중고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특히 보낼 때 굉장히 꼼꼼하게 잘 포장해서 보내시고요. 그리고 시골에서 엄마가 나한테 보냈더라면 내가 아니면 누구한테 보낸다고 했을 때 그 운송장 있죠. 그게 이탈이 돼가지고 분실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보내실 때 이왕이면 그 박스에다가 내 주소라든가 받는 사람 주소 정도만 써줘도 그쪽에서 그 주소로 검색을 해서 금방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내실 때는 그런 요령 정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작은 물건 보낼 때는 되도록 크게 포장을 해서 보내시는 게 좋아요. 그 택배회사 그 차가 굉장히 크잖아요. 막 10톤, 뭐 15톤 뭐 이런 차가 왔다 갔다 하면 그 틈에도 끼어서 분실돼서 몇 달 있다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 택배회사 혹시 그쪽에 알바해 보신 남자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레일이 굉장히 센터가 그 터미널이 커요. 거기서 사이사이에 끼어서 분실했다 뭐 6개월 있다 나오는 경우도 봤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크게 포장해서 보내는 게 좋고요. 그리고 물건 받을 때 특히 조심해야 될 거는 뭐냐면, 내가 그 물건 받았다가 어디다 택배 기사를 배송했다는데 못 찾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원칙은 뭐냐면 택배 물건은 사람한테 인계를 하고 사인을 받아야 되는 게 정석이에요.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택배 기사님들이 워낙 바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고, 우리가 대부분 뭐 문 앞이나 뭐 보일러실이나 이런 데 봤잖아요. 이런 경우에 했다가 고의적으로 분실하는 경우도 있는데, 예전에는 그렇게 해서 분실했을 경우에는 내가 그 택배 기사님한테 보일러실에 넣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분실했을 경우에는 내가 보상을 못 받을 것 같잖아요. 택배 회사에 신고하면 제가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그것도 사실은. 근데 이제 미안하니까 신고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몰라서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되도록 안전한 곳에, 서로 피해 안 보게끔 안전한 곳에 배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좋고요. 그 택배 기사님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어제 자료를 봤더니 택배 물건 한 건당 그 택배비가 2,200원 정도, 2,300원 정도가 안 돼요. 그러면은 택배 기사님이 2,300원을 내고 내가 택배를 보냈어요. 그럼 택배 기사님한테 떨어지는 돈이 얼마일 것 같아요? 7,800원? 1,000원? 500원. 네, 거의 맞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다녔던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 3,000원을 집하를 했다 그러면은 433 수수료가 이래요. 40%가 집하는 쪽, 30%가 본사, 30%가 배송 쪽. 이렇게 이제 수수료가 떨어져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배송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1,000원 나왔다고, 그러니까 배송하는 사람 입장에 1,000원 정도 보장을 해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3,000원인데 1,000원이면 2,000원이 그 433이면 1,000원 정도 보장해주면 기본 3,500원이 돼야지 이제 그게 수수료가 떨어지는데 그게 훨씬 못 미치죠. 그래서 1,000원 보장해주고 나머지 2,000원을 가지고 뭐 집화 쪽 1,000원, 본사 쪽 1,000원 이걸로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수수료가 먹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배송하는
소장님이 물건을 잊어버렸어요. 근데 난 수수료가 1,000원이에요. 근데 1,000원도 내가 남는 게 아니겠죠. 그것도 내 지점도 수수료 내야 되고 기름값 내야 되고 내 인건비가 떨어지고 이러면 결국 자기 손에 떨어지고 몇백 원 안 되거든요. 한 건당. 그렇게 되면 그분들은 최소한 많이 배송을 해야 되고 최소한 많이 집하를 해야지 이제 자기 수수료가 그러니까 돈이 좀 하루에 10만 원 정도, 20만 원 정도 많이 버시는 분들은 이렇게 떨어져요. 그러니까 물건 하나 잊어버려가지고 자기한테 이게 잘못돼서 뭐 한 50만 원 물어줬다 그러면 그 사람 일할 의욕이 안 나겠죠. 거의 한 달 뭐 많이 버신 분들은 뭐 한 1,000만 원까지 버시겠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많기 때문에 네, 많이 버는 분들 왜냐하면 1,000만 원 정도 버는 분들은 그러니까 대기업 뭐 쇼핑몰을 이렇게 집화를 한다거나 이런 사람들은 그 정도 벌어요. 배송가에서는 그렇게 벌 수는 없고 이제 집화하는 걸로 해서 많이 이제 벌고 이래요. 네, 배송에서 분실하고 뭐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소장님들 그 힘들고요. 또 그분들이 삶이 얼마나 힘드냐면 아침 7시 이 정도에 출근을 해서 하차해서 분류해서 싣고 또 그래도 배송한 다음에 자기 물건 또 고객들 집화를 해서 저녁 때 들어가서 상차에서 물건 띄우고 마감하고 이러면 보통 8시, 9시, 10시 막 늦게 11시도 끝나고 이래요. 노동 강도가 굉장히 높아요. 택배 하시는 분들 살찐 사람 본 적 있으세요? 없을 거예요. 거의 없어요. 있는 사람들은 부은 거예요. 아니면 굉장히 여유있게 하신 분이거나 그분들은 거의 보면은 그러니까 다이어트 때문에 이걸 택배하는 사람도 있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힘들어요. 노동 강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오시면 그 힘든 물건 가지고 오시면 따뜻한 시원한 물 한 잔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면 좋겠고요. 택배 사고 났을 때는 제가 뭐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저도 이제 갑자기 이제 어저께 생각 몇 개 나는 것만 이렇게 메모를 하다 보니까 이제 생각이 났던 건데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 참고해서 택배 보내시고 받으시면 되고 그리고 뭐 문의사항 있으면 저한테 주시면 문의해 주시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참 치킨집 사장이 이런 거 강의하는데 참 웃기네요. 감사합니다.